안녕하세요. 존버 존 버나드입니다. 자, 오늘은 이 미국의 이 AI 거품 있잖아요. AI 버블을 중국이 터뜨릴 것이다 하면서 중국의 지금 AI 가성비로 치고 올라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지금 미국이 어떤 위기에 지금 맞닥뜨렸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그러면 뭐 우리는 중국의 뭐 AI 주식들을 알아봐야 되냐 아니면은 금 이런 걸로 버블 터지기 전에 자산을 옮겨 놔야 되냐 이런 것도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왜 지금 AI 버블인지 뭐 이런 지금 계속 이 미국의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뭐 AI 투자랑 그다음에 AI 산업이 왜 지금 정점에 왔는지 그리고 계속 왜 버블이 터진다고 하는지 이런 얘기를 한번 해 보려고 하거든요.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면은요. 지금 보면 오늘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도 급락을 하고 그다음에 미국 주식도 쏙3나 아니면은 QLD나 TQQQ 그러니까 S&P 500이나 나스닥 100이 급락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오늘자 보면 중국의 이 알리바바 아시죠? 알리바바, 샤오미, 레노버, 뭐 바이두, 텐센트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메이탄도 그렇고요. 이런 AI 기업들이 오늘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AI를 모아놓은 ETF인데 타이거 차이나 AI 소프트웨어 ETF가 무려 8.43% ETF 중에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체 뭔 일인가 해서 저도 한번 이거가 앞으로도 터질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리고 항생이 지금 3.84% 그렇게 지금 요즘 안 올랐던 항생이 이렇게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점점 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이 흐름이 오는 건가? 중국이 지금 가성비이기도 하고 제가 중국의 시대가 올 것이다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그 시기가 거의 이제 다가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중국 주식이나 아니면은 금이나 은 뭐 이런 투자가 오히려 미국 주식보다 수익률이 더 나올 수도 있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왜냐 그만큼 너무 많이 중국이 저평가 받고 있어서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진짜 많이 올랐던 ETF가 여기 차이나 AI 소프트웨어 있잖아요. 이게 많이 올랐거든요. 여기 구성 종목들이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에요. 미니맥스도 있고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중국 주식 투자하는 유튜버가 존버밖에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 존 버나드 말고 몇 분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ETF 이거 달아주는 유튜버는 저 말고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변화를 아마도 거의 뭐 국내 유튜버 중에 최초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이 변화가 보여요. 지금 중국산 소프트웨어가 이 가성비로 치고 올라오면서 아마도 이제 미국의 하이퍼스케일러들 있잖아요. 그거를 조금 위협하지 않을까. 그래서 타이거 차이나 테크탑 10도 보시면은 주요 기업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반도체에도 저는 충분히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저평가 받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탑 10 기업 중에서 샤오미나 알리바바 뭐 이런 기업이 오늘은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원래 잘 오르던 기업들도 같이 덩달아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중국도 이제 AI 투자가 되면서 가성비도 인정받고 국산화를 하면서 이 반도체와 이제는 AI까지도 같이 큰 상승을 보이지 않을까. 그다음에는 이제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다음에는 뭐 로봇이나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제품들이 또 많이 올라갈 수도 있고 하지만 지금 처음은 AI랑 그다음에 반도체 이쪽이 좀 많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 지금 처한 위험은 뭐냐? 조금 위험하다. 뭐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요. AI 거품 논쟁이죠. 그래서 AI 거품이라는 뭐냐면 이 단순한 이 기술주 랠리가 아닙니다. AI 시장은 지금은 단순한 기술주 랠리가 아니라 거대한 설비 투자 사이클입니다. 그러니까 BIS의 5대 하이퍼스케일러가 25년에서 26년까지 AI 관련 캐펙스가요 1조 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봤고요. 이 투자가 지금 이 기업 이익과 잉여 현금 흐름보다 빠르게 커지면서 그러니까 투자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채 조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의존하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AI 모델이 계속 좋아지는 것과 여러분들 투자자가 돈을 버는 것과는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닷컴 버블 때도요, 여러분들 실제 혁명은 있었죠. 당연히 닷컴 인터넷 이렇게 혁명이 있었는데 하지만
그 시기에 이 투자된 통신망, 광섬유, 닷컴 기업 주식은 과잉 투자와 수익화 실패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AI도 비슷합니다. 기술은 살아남을 수 있지만 현재 밸류에이션과 캐펙스 규모가 정당화되지 못하면은요, 여러분들 주식 채권 스타트업 밸류에이션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도 비슷한 결론을 내거든요. 그래서 26년 6월에 발표된 AI 버블 진단 논문은 지금 AI를 순수한 투기도, 그다음에 거품 없는 생산성 혁명도 아닌 실제 기술 혁명 위에 국지적 버블이 얹힌 상태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캐펙스가 실제 수익화보다 빠르게 커지는 영역, 그다음에 소수 민간 기업의 집중된 밸류에이션, 생산성 향상을 현금 흐름보다 먼저 가격에 반영하는 서사를 취약점으로 꼽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조금 걱정이 많이 되는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요, 지금 뭐 거대한 인프라 투자가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7천억 달러 역사적 베팅도 일어나고 있죠. 일반 테크 기업 평균 R&D 지출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지금 아마존이 단독으로 연간 2천억 달러 지출을 또 선언했고요. 그다음에 25년 대비 77%가 급증한 이런 투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 집약도도 지금 매출 대비 캐펙스가 지금 보면 45에서 57%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이 고성장 테크 기업이 아닌 철도, 전력 유틸리티 산업의 재무 구조와 동일하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걸 이렇게 많이 투자하면서 뽕을 뽑아낼 수가 있을까? 그걸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26배의 현실 격차가 있다고 하는데요. 왜냐? 연간 목표 매출이 6천억 달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10% 수익률 가정 시 필요 매출이 이 정도 되고요. 그래서 26배 격차가 나온다. 왜냐? 실제 매출은요, 250억 달러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과연 이거를 실수요를 증명할 수가 있을까? 실제 돈을 버는지 이 증명에 이제 문제가 다가왔거든요. 과연 이거를 이제는 증명할 수 있을까? 이거를 계속 걱정됩니다. 그런데 지금 소프트웨어 경제학은 그냥 무조건 무한한 이익률이 생길 것이다. 다들 뭐 한 번 개발하면 이제 복제 비용이 제로이고 고객이 늘어날수록 100% 이익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현재 AI는 어떻게 돼 있냐? 지금 이 AI는 이 데이터 센터를 늘려야 돼요. 그럼 그만큼 설비 투자 비용이 컴퓨팅 코스트가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전력과 칩이 소비됩니다. 그래서 고객이 늘어날수록 비용도 1대1로 증가를 한다. 마치 손실을 내며 음식을 파는 식당과 같은 이런 구조다. 그래서 오픈 AI의 2025년 예상 현금 소모액이 209억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약 28조 원인데요. 마진이 개선되지 않고 런레이트 적자는 선형적으로 증가 중이다, 이렇게 지금 되고 있으니까 좋아지지 않고 있다. 원래 우리가 보통 AI 기업이면 진짜 무한하게 이렇게 수익을 내는 기업인 줄 알았는데, 얘네가 이제는 제조업처럼 이제 설비 투자도 계속 해야 된다는 게 이게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기서 나온 게 이제 라이벌까지 이제 등장을 하는 거거든요. 원래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아마존이 그냥 독점을 해서 갔으면 그나마 나을 수도 있는데요. 이게 지금 보세요. 캐펙스 투자만 봐도 이 규모만 봐도 차이가 나죠. 여기 지금 그냥 여러분들이 보셔도 차이가 나잖아요. 지금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는 거의 뭐 들어가는 게 없어요. 지금 보면 미국 GDP에 거의 3%를 AI 캐펙스에 쓰거든요. 그래서 1조 달러 25년에 투자 예정이었고요. 그래서 이게 미국의 GDP의 3%를 갈아 넣는 자본력인데, 지금 보면 중국은요, 25년에 1230억 달러가 투자 예정이고요. 미국의 10분의 1에 불과한 지출에, 그다음에 중국의 GDP의 0.6%밖에 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요. 중국은 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과연 이제 나중에 가면 누가 승자가 될까? 누가 더 이득을 볼까? 이거를 여러분들 한 번씩 따져 보시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AI를 쓰는 이런 업체들이 과연 이게 비용을 지출한 만큼 비용 절감이 되는 건가? 재무제표상에 이런 비용 절감이 되는 건지 이게 계속 미지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례를 봤을 때 이 피그마는 엔스로픽이잖아요. 여기에 수백만 달러를 지불했지만 엔스로픽은 클라우드 디자인을 출시하며 오히려 피그마의 경쟁자가 됐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아니 내가 이렇게
기업들이 그들의 모델을 오히려 똑똑하게 만들어 주면서 돈까지 냈는데 이렇게 돼 버렸다. 이런 지금 덫이 있고요. 토큰의 덫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문제죠. 이 글로벌 기업들에 대한 이 소버린 AI라고 해서 이게 뭐냐? 미국 상무부가요, 여러분들 이 모델 접근 차단 조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후에 이 프랑스나 독일이나 스페인 이런 등 이 전 세계가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성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통제가 가능하고 충분히 훌륭한 자체 모델이 필요한 것이지 막 이렇게 미국이 갑자기 막 제재를 하고 하니까 "아 나 안 쓰겠다. 나 이거 안 쓰겠다. 팔란티어 안 쓰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 독일 이런 데도 왜냐하면 미국이 제재를 해 버리니까 하기 싫은 거죠. 여기 차단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아 난 하기 싫다.' 그래서 이거 비교해 보면요. 글로벌 CEO들의 선택인데요. 미국 AI를 임대하면요. 값비싼 토큰 결제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미국 정부의 차단 리스크도 노출이 되죠. 그리고 데이터 유출 우려가 되잖아요. 얘네들은 자기가 독점을 해서 중앙 뭐 집중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중국 모델은요. 아예 이제 오픈 AT예요. 그냥 오픈 소스로 풀어 버리니까 이걸 그냥 다운로드 받아서 자체 이 로컬 서버로 구동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값이 싸고. 그래서 지적 재산권은 이 IP가 이 완벽 통제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무한대로 이제 무료 생성이 가능하다. 이런 지금 값싼 모델이 나오니까. 그리고 최고 성능까지도 이 기업에서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냥 적당히 쓸 정도만 되고 가격이 싼 게 중요하지 굳이 뭐 기업에서 뭐 어떤 엄청난 연구를 하지 않는 이상 기업에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기업에 그냥 했던 이런 뭐라 하지 여러 가지 그냥 루틴화된 이런 업무들 그거를 빠르게 이제 AI로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거지 그게 엄청나게 똑똑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이것만 제대로 코딩만 잘해 줘서 처리할 수 있는 AI면 오히려 중국 모델을 쓰는 게 이 지금 지적 재산권이랑 이 보안 문제에서도 훨씬 나아 보이니까 이게 문제가 지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AI 버블이 터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지금 걱정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이제 로우 코스트 전략도 이게 미국에 많이 위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10배 적은 돈으로 미국을 추격하는 비결이 뭐냐? 왜냐 이 미국은 이 수조 달러를 들여서 백지에서 모든 것을 가르치는 프론티어 AI거든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연구를 수행하면은요. 중국은 이미 존재하는 미국 모델의 정답을 압축해 가볍고 저렴한 모델로 중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애써서 지금 막 미국이 돈 엄청나게 들여서 이거 만들어 놓으면요. 그거를 그대로 뺏겨서 좋은 점만 이렇게 다 압축해서 얘가 요약본을 만들어 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천문학적 AI R&D 지출을 하면서 역설적으로 중국의 AI 산업을 위한 무료 과외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 왜 이런 걸 하는지 저는 물론 뭐 미국이 안 그러면 따라잡히니까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가는 건 알겠지만 야 그걸 또 영리하게 이 중국 애들이 이렇게 따라가니까 그리고 7.5배의 역설이 있거든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 가성비를 계속 중국이 치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중국산 GLM 있잖아요. GLM이랑 그다음에 미국산 오포스가 있는데요. 이게 작업 완료 시간은요. 거의 비슷하게 동일하거든요. 5분 38 초, 5분 57초 이렇게 되는데요. GLM이요. 이 토큰 수가 오히려 4배 더 적게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업 비용은요. 7.5배 더 저렴하다. 그래서 단순한 코딩 테스트가 아니라 그냥 거의 얼추 비슷비슷한데 성능이 비슷한데 물론 미국산이 더 좋긴 하지만 얼추 이제 90% 까지는 중국산이 따라왔거든요. 근데 가격은 뭐 7.5배 이 정도 저렴하니까 이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로이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첫째 뭐 가격 기술 격차 그러니까 기술 격차가 축소됐다. 가격이 아니라. 그래서 ZAI의 GLM 있잖아요. GLM 5.2가요. 이 서구 개발자들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가격은 훨씬 낮으면서 코딩 에이전트 작업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가 됐고요. 둘째는요. 가격 결정력에 약화입니다. 그러니까 안스로픽의 클라우드 오퍼스 4.8은 일반 요금이 100만 토큰당 5달러 이렇게 출력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ZAI의 GLM 5.2가요. 1.4달러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출력은 25달러 여기 나와 있죠. 그다음에 이거는 4.4달러 이렇게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단순 비교하면은요. 입력은 3.6배, 그다음에 출력은 5.7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고요. 즉 이 중국 모델이 미국 모델보다 7배에서 12배 싸다는 표현은 비교 대상에 따라 맞을 수도 있고 과장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방향성은 분명합니다. 중국은 오픈에이트 모델이 성능을 따라오면 이 프론티어 모델 업체들은 지금과 같은 이 고가 토큰 이런 요금 유지가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저도 AI 이거
미국 것도 많이 클라우드 뭐 이런 거 많이 쓰는데 좀만 쓰면 토큰이 부족하대요. 이 진짜 너무 비싸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이유는 AI 산업의 핵심 매출 단위가 토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은 이 토큰 제가 다음에 얘기해 드릴 수 있을 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토큰도 이것도 싸게 이렇게 만들려고 지금 개혁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토큰도 이제 공공재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엄청나게 지금 여기에도 자원을 투입을 하고 그다음에 에너지도 최대한 뭐 신재생 에너지나 이렇게 해서 싸게 만들려고 원전도 엄청나게 많이 짓고 그렇게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버블이 어떻게 붕괴할 수 있을까 이거가 걱정이 되는 게 뭐냐 이 토큰 가격의 하락이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먼저 봐야 될 게 토큰 가격의 하락이거든요. 역사상 가장 거대한 AI 인프라 구축 사이클 한가운데서 정작 AI 자체 이 토큰 가격은 20%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토큰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고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기업 고객들의 수요가 더 저렴한 중국산 오픈웨이트 모델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십억 달러 칩을 사서 AI를 돌리는데 매출 단가가 급락한다면 그 끝은 적자 파산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지금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요. 고객 센터의 이메일 응대, 내부 문서 요약, 코드 보조, 그다음에 리서치 자동화 같은 이런 업무 있잖아요. 이걸 반드시 최고 모델 성능을 필요로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100점짜리 모델보다는 80에서 90점의 성능인데 비용은 뭐 5분의 1 이 정도 되는 모델이 오히려 매력적일 수가 있다는데 그 정도가 지금 중국이 구현하는 이런 모델이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시장은 이렇게 바뀌죠. 이 최고 모델이 독점을 했다가 이제 모델 라우팅이 되고 그다음에 저가 모델로 확산이 된 다음에 토큰 가격이 하락을 하고 그다음에 프론티어 모델 마진이 압박을 받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될수록 결국에는 토큰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는 이 하이퍼스케일러들 있잖아요. 이 기대 수익, 이 가이던스가 꺾여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중국의 음식 배달 기업인 메이투안 알잖아요. 메이투안이 만든 AI 롱캣이라고 있어요. 이게 이 구글의 제미네이 엔스로픽 최신 모델과 실제 작업 벤치마크에서 대등하게 경쟁을 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2등 정도 했대요. 1등은 GPT 이런 데가 1등을 했는데 2위가 중국이 했다는 게 지금 커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미국의 하이퍼스케일러 기대 수익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자가 이제 90% 성능의 제품을 10% 가격에 또는 무료로 배포하는 시장에서는 인프라를 투자한 수조 달러는 결코 회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국의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이 투자 수익률이 계속 꺾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무서운 지금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문제가 되냐면 제가 한번 쭉 이거를 한번 읽어드리면요. 진짜 붕괴 신호가 이제는 빅테크의 캐펙스 가이던스가 꺾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이제는 아마 캐펙스 이 투자도 줄일 가능성이 크고 현재 AI 생태계에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픈 AI, 그다음에 엔스로피 X AI 이런 모델 수요가 이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오라클의 이 클라우드 매출을 일으키게 하고요. 그다음에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 마이크론, TSMC,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수요를 더 크게 만들고 그다음에 전력,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냉각, 네트워크 투자 이런 거를 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런 고리가 유지되려면은요. 맨 앞단에 AI 수요가 계속 커져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메타 중에 한 곳이라도 이 실적 발표가 AI 인프라 투자 속도를 조절하겠다. 이 실적 발표에서 이렇게 나오고 실적 발표가 안 좋게 나온다고 하면요. 그에 동시에 이렇게 하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흐름으로 또 가면 또 걱정이 된다는 게 뭐냐? 이 캐펙스가 둔화되고 그다음에 GPU 주문이 감소하고 그다음에 HBM D램 가격이 이제 피크아웃 우려가 커지고 그다음은 이제 장비 전력 데이터 센터 리레이팅이 시작되면요. 그때부터는 이제 진짜 AI 버블이 터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게 걱정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결국에는 더 중요한 건 이 ROI, 이 투자 수익률을 이 모델들이 증명을 못하면 지금 중국의 오픈 모델 가격은 거의 뭐 그냥 싼값에 뿌려버리는데 이거보다 뭐 더 이렇게 낮다 이런 거를 증명을 못하면 그리고 매출을 어느 정도 올렸다 이런 거를 증명을 못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그만큼의 이제 가치가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게 조금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런 지금 이게 감히 이렇게 말씀을
다들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중국 모델도 보고 그러니까 중국 투자도 하기 때문에 이런 게 보이는 건데요. 국내 이 유튜버 중에는 이거를 보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참 아이러니합니다. 외국에는 이거 봐 주는 사람이 엄청 많은데 왜 이거를 한 명도 중국 투자를 한 명도 안 한다. 이게 좀 말이 안 돼요. 중국이 아무리 안 좋다고 해도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그래도 2위 세계에서 경제 규모가 2 위인 이런 나라인데 여기에 주식을 안 본다? 뭐 공산당 막 옛날 막 이런 사고방식을 들이밀어서 그렇게 하시면은 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면 몰라도 이 전문가분들은 그래도 한두 명은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해 주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저도 좀 외롭습니다. 참 외롭고 그래서 하이퍼스케일러의 자본의 함정 이게 지금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은 막 반도체나 이런 거는 계속 올라가는데 하이퍼스케일러는 지금 많이 못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요. 이 스펜더와 수혜자의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주식시장은 칩을 파는 기업 엔비디아에게만 이 보상을 주고 천문학적 돈을 쓰는 하이퍼스케일러 MS, 구글 이런 데의 주가는 외면하고 있죠. 그다음에 순환자금의 늪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오클라우드, 엔비디아는 이 칩을 사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빌린 소규모의 클라우드 기업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다음에 또다시 그 GPU를 임대를 해서 가짜 수요를 창출해 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라클의 도박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 한 명 고객의 이 오픈 AI를 위해서 원자력 발전소 여러 개의 규모인 7.1 기가와트의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다. 그래서 오픈 AI가 파산하면 빚은 이 고스란히 남게 된다. 그래서 이게 조금 계속 걱정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닷컴 버블의 유령, 이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래서 언제 거품이 터질까요? 뭐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구축을 멈출 때일까요? 역사는 그렇게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먼저 떨어진다고 하거든요. 2000년 닷컴 버블 당시에도요. 여러분들 주식시장은 나스닥은 이미 붕괴했지만 통신망과 광섬유 인프라 투자는 그 이후에도 1년 넘게 수십억 달러씩 계속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미리 주가는 떨어진다. 그래서 시장 논리는 투자가 멈출 때가 아니라요. 투자자들이 영구적 독점 스토리를 더 이상 믿지 않기 시작할 때 무너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들 잘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채권 시장도 지금 위험한 침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부채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기존에 이제 아마존이나 이런 기업들이 엄청난 이런 채권 발행을 통해서 이 돈을 자본을 조달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 채권 이런 수익률이 올라간다고 하면 채권 시장이 스프레드가 이게 커진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자가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이자가 올라가면 자금 조달을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못 하겠죠. 그래서 그러면 투자를 또 이제 못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는 버블이 서서히 터지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2007년 초를 기억해야 된다. 이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고 베어스턴스가 무너지기 불과 몇 달 전에도 스프레드는 지금처럼 2.5% 수준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지금 계속 버블의 트리거로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AI 버블 붕괴의 5대 핵심 트리거를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자면 토큰 가격의 하락입니다. 그래서 API 사용량은 늘어도 총 수익률이 하락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오픈에이트 성능의 추격이다. 그러니까 중국이 추격하고 있는 게 지금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하이퍼스케일러의 캐펙스 둔화. 그러니까 이제 투자가 이제 점점 인프라 투자가 둔화되면은 당연히 이제는 이 문제가 생길 것이고 그다음에 부채 스프레드가 확대된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PF 금리 및 AI 서버 차원 비용이 급등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기업의 ROI 증명이 실패된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돈을 버냐 이거를 증명을 이제 못하게 된다고 하면 버블 팝 되겠죠. 그래서 버블이 터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만약에 이 버블이 터질 것 같으면은 뭘로 대비해야 되냐? 저는 뭐 이렇게 봅니다. 저는 뭐 금으로도 대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 중국이 지금 금을 지금 6월에도 미친 듯이 모아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중국의 AI 뭐 난 주식으로 하고 싶다 하면 중국 AI 기업들을 조금씩 보시면 좋지 않을까. 아니면 중국 주식들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이게 저는 그전까지는 뭐 중국 주식이 막 이거 개판이다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흐름이 바뀌는 것 같아요. 이 패권의 흐름이 바뀌면서 이제 주시장의 흐름도 중국으로 이제 중국이 이미 이제 너무 많이 저평가됐기 때문에 향후 한 5 년에서 10 년간은 중국 주식이 잘 되지 않을까요? 이제 이번에 또 이제 이 사이클이 돌아와서 그래서 그쪽으로 잘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뭐 여러분 믿으시는 분만 이렇게 믿거나 말거나고요. 아니면 그냥 '나 현금을 들고 있겠다.' 워렌 버핏처럼 지금 버크셔 해서웨이가 역대급 현금을 들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는 그냥 현금을 들고 있겠다.' 하면은
있으면은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근데 존 버나드는 어떻게 할 거냐? 저는 뭐 적절한 현금을 갖고 있고 금을 갖고 있고 금을 계속 매입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 ETF 있잖아요. 이런 거 저는 모아 가고 있죠 이미. 유튜버 ETF 유튜버 중에서 이 중국 ETF를 유일하게 차이나 ETF를 유일하게 모으는 유튜버거든요. 그리고 이것만 유일하게 분석해 주는 유튜버거든요. 그래서 저 이거 모아 가고 있고 연금저축에 이 따로 이제 중국만 모아가는 연금저축 계좌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투자하니까 물론 여기서 이제 잘 못 가는 애들도 있지만 그래도 수익 나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저는 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AI 버블이 진짜 저는 좀 걱정이 돼요. 왜냐 라이벌이 있으니까 값싼 이런 중국산 AI 라이벌이 생기면서 이 지금 중국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지금 급등하는 걸 봤을 때는 이게 큰 흐름의 변화인가 이걸 한번 느껴봐서 오늘 영상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금이나 은은 제가 요즘 뭐 많이 조정을 받으면서 못 올라가고 있는데 뭐 저는 크게 걱정 안 합니다. 이거는 장기 싸움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얘기하면 "너 장기 싸움 뭐 몇 년 뭐 10 년 20년 할래? 나는 1-2년 만에 쇼부를 봐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런 분들은 주식 투자도 하지 마시고 금 투자도 하지 마시고 그런 분들은 투자를 안 하셔야 돼요. 단기에 쇼부 보겠다 하는 게 그게 도박이지 뭐예요 여러분들. 제발 그런 투자하시는 분들은 제 유튜브 절대 보지 마시고 딴 유튜브 가세요. 뭐 막 선물 단타 막 해 주는 데 많잖아요 재밌게. 그런 데 가서 노시고 여기는 그런 동네 아니니까 여기는 장기 투자고 가치 투자하면서 공부하는 이런 유튜브 동네니까 그런 분들은 댓글도 그냥 남기지 마시고 그냥 가세요. 그쪽으로 가시고 저는 그런 분들이랑 이제 설득이 안 되더라고요. 이 유튜브를 한 7년 8년 해 보다 보니까 설득이 안 돼요. 그런 분들은 그냥 설득이 안 되니까 그쪽 가서 노시고 지금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시는 분들만 가르쳐도 바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멤버십 후원도 이렇게 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나 좀 더 후원해 주고 싶다 하시면은 저 거 링크 있잖아요. 제가 뭐 음료수나 뭐 이런 아니면은 뭐 금이나 아니면 책 이런 거 링크 올려 드리잖아요. 그거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은요. 뭐 쿠팡이나 CJ나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이런 데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사 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되니까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존 버나드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